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나 뉴스를 보다가 DDR5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거다 하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DDR4 메모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DDR5 메모리로 이동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DDR5 메모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점유율을 보시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죠. PC에서는 1%, 서버에서는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 되면 PC는 10%, 그리고 서버에서는 15% 정도 차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죠.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지, 컴퓨터나 서버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단 새로운 세대가 나왔으니까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자, 일단은 신제품이 나오면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새로운 게 나오면 써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출시 초기에는 거품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기술 개발을 게을리해서 한 분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자, DDR5 메모리가 물론 DDR4보다 수익성이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DDR5로 전환이 되면 이 자체로 뭐 약간의 호재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DDR4에서 DDR5로 갈아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환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램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서 DDR4에서 DDR5로 그냥 간단하게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램은 혼자서 일하는 부품이 아니라 CPU의 임시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와 램은 또 메인보드라는 부품에 같이 꽂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CPU와 램 그리고 메인보드의 규격이 모두 일치해야만 DDR5 메모리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와 메인보드가 DDR5를 지원하지 않으면 DDR5 메모리는 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CPU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두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인텔과 AMD죠. 아직까지는 인텔의 점유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AMD가 엄청나게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인텔은 폭락을 하고 AMD는 지금 떡상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AMD가 불과 며칠 전에 라이젠 4세대 CPU를 출시를 했는데 가장 최신 CPU임에도 불구하고 DDR5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설계부터 DDR4 메모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됐고요.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메인보드 역시 DDR4 메모리와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뭐 인텔이든 AMD든 차세대 CPU가 출시되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의 소요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며칠 전에 발표한 라이젠 4세대 CPU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동안은 대세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는 CPU가 라이젠 2세대거든요. 얘도 DDR4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DDR5 메모리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DDR4 메모리를 빼고 5 메모리를 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DDR5 메모리를 쓰고 싶으면 CPU와 메인보드까지 통째로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용 부담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를 주로 하는데 가장 만만한 게 CPU입니다. 보통 CPU 같은 경우는 소켓 규격이 동일하다면 한 2, 3세대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갈아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램은 세대가 바뀌면 뭐 작동 전압이나 소켓 규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얘만 부분적으로 교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메모리만 교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DDR5 메모리가 새로 출시됐다고는 하지만
그 전환 속도가 비용 문제로 빠르게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뭐 엄청난 호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DDR4에서 DDR5로 대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DDR5는 현재 사용되는 DDR4에 비해서 판매 단가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메모리 강자니까 이 세 업체가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사실 DDR5 메모리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먼저 개발을 했죠. 하이닉스의 기술력도 삼성전자 못지 않습니다. 정말 잘 만들고요. 세계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DDR5 메모리의 역할은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곳이고요. 램의 클럭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작업 성능은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램만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CPU도 램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격이 맞아야 하겠죠. 그래서 CPU와 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CPU가 들어가죠. 그런데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이 스마트폰은 워낙에 크기가 작다 보니까 CPU 하나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디오 처리 장치나 모뎀, 사운드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이 다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AP라고 하는데 AP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현재 퀄컴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하이실리콘,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AP가 처리할 데이터를 또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모바일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C용 메모리보다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서버 CPU도 있죠.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대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서버도 전부 다 CPU와 램을 필요로 합니다. 서버는 호환성 문제가 좀 복잡하고 업그레이드 하기가 일반 데스크탑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자인 인텔이 아직도 꽉 잡고 있습니다. AMD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지금 인텔의 점유율이 아직도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앞으로 DDR5로 바뀔 텐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또 서버 D램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DDR5 메모리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자,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언젠가는 이런 모든 D램들이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 전환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DDR5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DDR5 메모리가 새로 출시된 거는 삼성전자에게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당장에 빠르게 DDR5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거나 순식간에 DDR5가 대세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램이란 것도 규격이 있고 모든 부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D램만 딸랑 바꿀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DDR3나 DDR4 메모리도 수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직도 DDR3 메모리 쓰는 시스템도 많고요. DDR4 메모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DDR5 메모리도 향후 4, 5년 정도는 쓰이지 않을까 싶고요. DDR4 메모리 수명이 다 돼서 5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개념이라면 그 자체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명이 다 될 때까지 DDR3나 DDR4 메모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예 새로운 시스템이 아닌 이상은 램을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신제품이 나오고 성능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단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물량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꿀 빠는 거죠. 자, 정말 오랜만에 DDR5 메모리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요. 실적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재미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